사이다 무비튼. 나는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내가 없으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회사 전반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실무에 관해서 최강자였다. 실적 빵빵, 입사일에 무지각, 무결근을 자랑하는 바른 생활, 자타공인 모범사원. 그런데 여름 성과급을 보고 기절할 뻔. 자그마치 전년 대비 3분의 1이 깎여나간 것이 아닌가. 회사 이익률도 좋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다른 사원한테 물어봤더니 성과급이 깎인 건 나뿐이었고 심지어 성과급이 오른 사원도 있었다. 만약 내가 중대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던가 업무 태도가 불성실한 게 이유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고 대체 왜 나만 성과급이 마이너스가 된 건지 환장할 노릇이었다. 작년부터는 계장급으로 승진해서 일도 더 많이 했는데 말이다. 시스템 납품 기일이 다가오면 집에 갈 수만 있어도 행운이었고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건만 그 와중에도 체력 관리마저 철저히 하면서 업무에 충실했고 부하가 잘못을 하면 내가 커버하고 고개 숙이고 상사가 잘못해도 같이 고개 숙이고 빌고 휴일에도 달려나가서 즉시 대응했거늘. 그 결과가 성과급 마이너스라니. 당연히 왜 저만 이런 거죠? 라고 항의했다. 성과급이 결과를 말해주잖아. 뭐가 문제인지는 스스로 생각해봐. 라고 대답하고 끝.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겠다고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전 사원이 마이너스 성과급을 받았다면 불만을 품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만 콕 집어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이나 물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스스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개선점도 찾겠지만 상사는 전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회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였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심한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회사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졌다. 그날 이후로 업무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구직 활동을 시작.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와달라는 콜을 받았다.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그러자 상사는 내가 사표를 던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화가 난 얼굴로 지금 성과가 좀 깎였다고 발끈해서 이러는 거야? 회사가 자네를 이만큼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라면서 화를 냈다. 나를 먼저 버리고 이렇게 되게 만든 게 누군데? 그만두겠다고 하자 배신자 취급을? 어이 상실이었다. 그깟 성과급 좀 깎인 게 아니니까요. 입사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제가 열심히 일한 유일한 대가거든요.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절반이 깎여나갔다면 그만두는 건 당연하다. 상사 앞에서 내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상사는 나한테 혹시 새로 옮길 회사가 정해졌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성과가 100% 인상해 줄게. 그럼 굳이 사표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누구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만약 내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면 계속 같은 식으로 대우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자 불신감이 더 커졌다. 이미 아무 미련도 남지 않을 만큼 감정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상실했고 더 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수인계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평상시부터 자료 정리를 틈틈이 해뒀기 때문에 손쉽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 막판에 상사가 열을 내면서 네가 다른 데 가면 뭐가 다를 줄 알아? 라며 악담을 했지만 지금 회사보다 더 규모가 큰 곳으로 거치가 정해졌고 이 회사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꿰뚫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그만뒀다. 그리고 나는 새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처음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새 회사에서는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게 나를 믿어줬고 업무를 맡겼다. 중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동료들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주자
다들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새 회사는 완전히 실력주의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재취업 후 급여가 급상승했다. 입사하고 1년이 지나 성과급 시기가 돌아왔고 작년 일이 트라우마로 떠올랐는데 성과급을 받는 날 약간 겁이 났다. 하지만 명세서를 보고 나서 눈을 씻고 다시 봤을 정도로 깜놀했다. 이거 내 급여 명세서 맞아?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다른 의미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회계과에 가서 이게 내 성과급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틀림없다는 확인 사살을. 내가 해온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란 걸 아주 오랜만에 만끽했다. 새 직장에서 완벽 적응 후 궤도에 오를 무렵 전 직장 동료가 오랜만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연락이 왔다. 오래간만에 전 직장 얘기를 듣다가 여러 번 놀랐다. 우선 내가 퇴사한 후 회사 실적이 빠르게 하강 곡선을 탔다고 했다. 실적 하강과 내 퇴사가 관련이 있는 건 내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 순서를 메모해뒀지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없었고 통솔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 동선이 엉망으로 꼬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이 늦어지고 여기저기서 실수 연발. 화가 난 사장이 갑자기 왜 이러냐며 우리 부서에 내려왔고 내가 그만뒀다는 걸 사장이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사는 그때까지 내가 그만둔 사실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물론 사장이 그 많은 사원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퇴사를 하면서 업무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진 게 문제란 걸 알게 됐다. 그리하여 내가 퇴사를 한 이유를 동료에게 물었고 사장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되물었다는. 사장이 봤을 때도 내 실적에 성과급이 그렇게나 깎인 게 이상하다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상사가 횡령한 사실이 발각. 상사는 본래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내 보너스를 슬쩍한 거였다. 그 상사는 부하 직원인 내가 자기보다 유능하고 다른 사원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운 걸 질투했던 것이다. 동료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의문점이 다 풀리면서 머리가 가벼워졌다. 그 상사는 회사에서 해고된 건 물론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동료는 업무 평가는 공정하게, 성과급은 투명하게 지급하겠다는 사장님의 전원이 있었다며 다시 회사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지 내 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상처를 입은 회사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하지만 전 동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조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내 성과급을 착복한 상사는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업무 평가와 부하 직원의 성과급까지 손을 댔다는 점이 악질적이라는 이유로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회사의 사장은 자기 회사 내부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줄도 몰랐을 뿐더러 피해를 입은 직원이 사표를 내고 떠나게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 상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셨다. 재입사는 거절했으나 그 제안은 기꺼이 받기로 했다. 덕분에 상사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전 회사에서 마이너스 됐던 성과급을 보상해줬기 때문에 성과급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나를 피해자로 만든 상사는 절대 용서가 안 되지만 지금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있고 죄 지은 자에게 벌도 내려졌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상사는 앞으로 그 안에서 시간도 많을 테고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